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 근무하는 조대현입니다. 교육대학원에서는 이제 기업교육 전공 주임 교수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한 2년 됐나요? 2년 전부터 HRD 정책연구소를 설립해서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고 지금 그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ATD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알려진 그런 단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매년 또 ATD의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ATD에서 많은 또 정보를 또 제공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ATD는 처음에 이제 ASTD였죠. ASTD가 1943년도에 이제 모임을 처음 시작했고, 또 44년도에 첫 컨퍼런스를 시작을 해서 올해 74회 정도 대회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ATD만으로 봐도 많은 발전을 그동안 해왔죠. 우선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라는 이슈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70년도에 이제 HRD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재명명을 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또 WLP, 워크플레이스라는 퍼포먼스라는 이름으로, 이런 어떤 흐름이 점점 HRD의 어떤 영역의 그런 그 확장. 그러다가 2014년도에 ASTD가 이제 ATD, 탤런트 디벨롭먼트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시대적 흐름을 잘 관찰하고 또 시대적 흐름을 잘 선도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HRD를 리드하고 또 HRD를 많이 다루는 그런 전문 협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년 이제 제가 참여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올해의 트렌드, 올해 이슈가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분야에서 트렌드나 이슈가 매년 확 바뀌거나 또는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 더 드물죠. 그래서 올해도 10개 트랙에 4개 이제 그 작은 인더스트리 트랙들로 구성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트랙별로 또 그동안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이슈들이 또 똑같이 다루어질 것이고, 다만 몇 년 주기로 해서 어떤 변화는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트랙의 이름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트랙들이 이제 등장한다거나, 또는 그 내용 중에서도 이제 어떤 그 사회적 흐름이라든가 어떤 HRD의 흐름을 반영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등장하는 그런 변화는 있는데, 올해도 기존의 그런 틀은 유지하되 어떤 세부적인 어떤 이슈들은 아마 또 새롭게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이 참가해 보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으셔서 잘 알아서 하시는데, 혹시나 이제 참가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사전에 좀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 10개 트랙이 있는데, 그 10개 트랙 중에서 내가 주요 관심사항이 있는 트랙들, 예를 들면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내가 관심이 있어 한다거나, 또는 리더십을 관심이 있어 한다거나, 아니면 사이언스 러닝을 관심을 갖고 있다거나 하면 그런 관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좀 선택을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책이나 또는 잡지를 통해서 많이 봤던 분들이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번 끝나고 나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그 재밌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 이벤트들을 잘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그 우리 연수단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사전 모임을 하잖아요. 그런 사전 모임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참가했을 때의 노하우를 그냥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재밌게 ATD를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노하우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국내 많은 연수단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메가 연수단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가 또는 대학의 그런 방문을 통한 어떤 그 특강 형식의 그런 학습의 기회, 세션이 끝난 후에 저희가 디브리핑을 하는데, 그 디브리핑 때도 왕성한 토론을 하지만 디브리핑이 끝난 이후에도 이제 인포멀한 그런 기회를 많이 창출해서 학습자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점, 그리고 학습자들이 좀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 점, 이런 점들을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참가자들 중에서 또 HRD 쪽에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과 또는 경력이 좀 적으신 분들 간에 고민하는 바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서로 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기간 내내 마련해 준다. 메가 연수단의 그 대표적인 그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디브리핑을 하는데 질문이 너무 날카로웠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본인이 혼자서 갖고 있던 그런 궁금한 점이나 또는 좀 딜레마적인 그런 거를 어느 선배나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또 강의를 듣고 하면서 뭔가 이제 인사이트를 얻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더 깊이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이 많이 디브리핑 시간에 논의가 되고 또 디브리핑 끝난 이후에도 저한테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HR 담당자들의 수준이 많이 이제 뭐 기존에도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많이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 때문에 아주 애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존경하는 리상섭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코업을 이루어서 디브리핑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맡은 역할은 올해 ATD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는 거 같이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사전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우리 홈페이지에 그 요약본들이 올라와요. 각 세션에 그 요약본들을 제가 이제 검토를 하고 또 키워드 분석을 하고 전반적인 주제들을 이제 미리 잡아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ATD의 트렌드를 몇 가지를 이제 찝을 거고요. 그 트랙별로 어떤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좀 분석을 해서 이제 제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반적인 HRD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뭐 트레이닝이라든가, 뭐 HRD라든가, 디벨롭먼트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을 빼고 앱스트랙을 분석했을 때 가장 많이 빈번히 나온 단어들이 뭐 리더십, 그다음에 인게이지먼트, 또 이펙티브니스, 또 매니지먼트 뭐 이런 키워드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점이 이제 리더십이었어요. 작년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리더십을 얘기할 때는 HRD에서 리더십 디벨롭먼트 쪽,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 또 파이프라인 만드는 구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주였다면 작년부터는 이제 HRM 쪽에서 하는 얘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그 리더십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어떤 리더들의 진정한 리더십은 학습의 어떤 리더십이다, 또는 어떤 육성에 대한 리더십이다. 그래서 어떤 육성과 인재 양성이라든가 인재 개발의 그 책무성을 우리 HRD 한 사람과 현장에 있는 리더들이 서로 공유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런 흐름이 유지가 될 텐데 그런 키워드들을 좀 사전에 학습하시면은 아마 우리 HR온 디브리핑 때 더 좋은 인사이트를,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얻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